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6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문제를 담으려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눠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3단원에 있는 간단한 내용 정리와 함께 1번부터 5번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교과서 112페이지 중단원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5분 정리 노트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잘 써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확률 변수는 크게 누구랑 누가 있었죠? 그렇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보통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쓰고 표로 x, px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각각 표시를 했었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보통 이렇게 함수식으로 주어지던지 아니면 그래프로 이렇게 주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각각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게 이산,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각각이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 변수를 대표적으로 따르는 분포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뭐였어요? 이항 분포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친구는 BNP를 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2개 곱한 거. 분산은 오른쪽에 Q 하나 더 쓰고 3개 곱한 거. 표준 편차는 루트 MP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인 정규 분포가 있었는데요. 정규 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요. 이거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해가지고 X가 N을 따를 때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해서 정규화를 시켜가지고 0,1의 제곱인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간단한 개념을 쭉 훑어봤고요.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서 확률 분포가 표로 나타나 있죠. 확률 2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2 이상 3 이하에 해당하는 x값은 2와 3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는 뭐다? 그 밑에 있는 확률, 즉 4분의 1과 a의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표는 뭐를 의미를 하죠? 확률을 쭉 나타낸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확률의 합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 4분의 1, a, 8분의 3 더하면 1이니까 뭘로 통분해주면 좋겠어요? 그쵸? 4분의 1을 8분의 2로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8분의 1, 8분의 3 더하면 8분의 6이니까 8분의 6과 a를 더했을 때 1이다. a는 8분의 2, 즉 4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와 3에 해당하는 두 개의 확률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오른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5, 3일 때 y의 평균 분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x가 5, 그 다음에 분산 x가 3. 이게 이제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였죠. 그 다음에 y를 보니까 y는 자 문제에서 x를 어떻게 준 거예요? x에다가 4배를 해준 다음에 2를 더해주는 거였죠. 이 중에 평균이랑 관련된 숫자는 그렇죠. 4랑 2를 둘 다 써야 됩니다. 4배 해주고 2배 더해준다. 평균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4의 제곱배를 해주면 분산이 나오겠죠. 이 내용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서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5에다가 4배 해주고 2를 더해주면은 2y가 나오겠네요. 22고요. 그 다음에 vy는 4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 3 곱해주면은 48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3번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20,5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표준화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얘에 필요한 공식은 z라는 친구로 바꿔주는 건데요. 얘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었습니다. 자, 또 잊어버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p를 이제 표준화해서 확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표준화하면 이제 z로 바뀔 거고요. 양쪽에 이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인데 지금 x가 20,5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는 얼마다? 시그마는 5, m은 20이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5분의 20 이렇게 써주고 위에 있는 16과 20이 이제 x자리에 쏙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표준 정규분포 표나 아니면 이렇게 약식으로 나타낸 표에서도 소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계산을 해준 다음에 소수로 나타내는 작업도 해줄 거예요.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5분의 4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줬었죠? 그렇죠. 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z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평균 0 표시해주고요.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다.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대칭성에 의해 어디랑 똑같아요? 0부터 0.8까지 여기의 넓이랑 똑같겠죠. 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여기가 0.288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0.2881이에요. 마찬가지로 2번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쭉 식으로만 쓰고 넘어갈게요. 시그마 분의 x-m 요거 계산해 주시면 z가 5분의 2.5니까 얘는 얼마다? 0.5라는 거. 딱 5가 2.5의 2배죠. 그러면 표시를 해주면 자, 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0, 0.5. 근데 z가 0.5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절반 부분인 요만큼에서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표에서 또 확인을 해봤더니 0부터 0.5에 해당하는 게 0.1915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답이 아니고 답은 어떻게 구해줘야 된다? 0.5에서 0.1915를 빼주셔야 됩니다. 계산하면 0.3085가 나오겠네요. 오른쪽 113쪽의 나아가기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볼 건데요. 4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x, 소문자 x로 해가지고 이 이산 확률 변수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x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1, 2, 3, 4 요 네 가지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확률을 구하려면 각 x를 넣어가지고 x를 넣어서 각 x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문자 x가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x 자리에다가 각각 뭐를 넣어서 1, 2, 3, 4를 넣어가지고 값을 구한 게 바로 x가 1에서의 확률, 2에서의 확률, 3에서의 확률, 4에서의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요. 보통 표를 그려서 많이 나타내죠. 표를 저도 한번 그려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표는 두 줄이 필요하고요. 위에 스몰 x, 밑에 라지 p는 x는 x 요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x값 1, 2, 3, 4 써주시고요. 맨 뒤에는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다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진짜 x에다 1, 2, 3, 4 넣어가지고 실제로 확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x가 1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뒤에 있는 x도 똑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이 들어갔을 때 식은 어떻게 되냐면 px는 1일 때의 확률은 k1-1, 즉 k 곱하기 0이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일 때의 확률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 대신에 뭐를 넣었을 때 그렇죠. 2를 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요. 2를 넣으면은 뒤에 있는 값만 이제 집중해서 볼게요. k에다가 뭐가 곱해져요? 2 빼기 1인 1이 곱해지죠. 즉 x가 2일 때의 확률은 k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3일 때, 4일 때 구해보면 2k, 3k라는 걸 각각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다 구했는데 이 확률이 k 값을 모르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분포표는 어떤 특징을 만족한다? 여기 방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준 0k, 2k, 3k를 다 더했을 때 확률의 합인 1이 나와야 된다. 즉 몇 k가 1이에요? 6k가 1이기 때문에 k는 6분의 1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가 3 이상일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때랑 어떤 때만 봐주시면 돼요. 3 이상은 3과 4밖에 없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5k의 값인데
얘는 k가 6분의 1이었기 때문에 6분의 5가 되겠다.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이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범위로 이렇게 x가 나타나고요. 0에서 2, 2에서 5 이렇게 주고 각각의 함수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방금 위에서 봤던 이 이산 확률 변수랑 좀 다른 점이라면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는 x를 범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보통 표를 그려서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보통 그래프를 그려서 그 아래에 있는 넓이가 1이다.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보통은 여기서 직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직선을 그리는 하나의 꿀팁은 자, 여기 첫 점과 끝점을 봐주는 거예요. 5분의 1x 직선이죠. 어떻게 가는 직선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그 왼쪽 밑에 있는 점은 0을 넣었을 때의 점일 거 아니에요. 이 x에다 0을 넣었을 때가 요 점이고요. 2를 넣었을 때가 요 점이겠죠. 이 양쪽 끝점에서의 그 y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프를 쉽게 그리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제가 x축, y축 그려놓고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x가 0에서 2까지만 있을 때는요. 0을 넣었을 때의 5분의 1x가 값이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다가 0을 넣으면은 5분의 0이니까 0이겠죠. 즉 어디서 출발을 한다? 이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다시 이제 여기 x값에다가 2를 넣는 거예요. 2를 넣으면은 5분의 1x가 어떻게 돼요? 5분의 2로 되죠. 즉 얘는 2,5분의 2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보이게 5분의 1을 이쯤 찍어줄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쭉 연결을 해주시면 0에서 2까지의 그래프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래프 x가 2에서 5까지도 한번 볼 건데요. 2에서 5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일단 x 앞에 붙어있는 게 음수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고 어디서 시작하고 x가 2일 때 시작하고 5일 때 끝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첫 점과 끝점을 구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얘는 보통은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웬만하면 끝이 납니다. 실제로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x에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5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약분해서 5분의 2 나오죠. 즉 5분의 2, 2,5분의 2 똑같이 지난다는 거 여기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도 넣어보시면은 5를 넣으면은 뒤에가 5 빼기 5니까 0으로 날아가서 0이죠. 그래서 실제로 5,0을 지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조금 귀찮게 나왔어요. x가 1에서 3까지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런 연속 확률 변수는요. 딱 x값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의 확률을 구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는데요. 범위라는 거는 여기서 넓이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x가 1일 때부터, 즉 x가 1은 요쯤이 되겠죠.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의 요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얘를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쪼개면 사다리꼴 모양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은 이 사다리꼴 모양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요. 두 번째 방법을 쓸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을 하나를 크게 보는 거예요. 자, 크게 보면은 요 파란색 삼각형이 있죠. 요 파란색 커다란 삼각형에서 두 개를 빼줄 겁니다. 어떻게? 양쪽에 사이드에 두 개 있죠?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들 두 개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파란색 삼각형은 넓이를 구하나 마나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확률의 전체 합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부터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자, 지금 요 그래프가 얘가 5분의 1x이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가 여기 함수값이 5분의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5분의 1인 삼각형입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1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구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은 아까 마이너스 15분의 2의 x 마이너스 5였죠. 그럼 x에다가 3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지나죠? x에다가 3을 딱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1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밑변이 3에서 5까지니까 2고 높이가 15분의 4예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해서 15분의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1에서 10분의 1 빼주고 15분의 4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나오겠다. 자, 얘는 30으로 잘 통분을 해주면 30분의 30 빼기 3 빼기 8이죠. 계산하면 얼마다? 30분의 19라는 거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점의 좌표를 잘 구해가지고 빼주는 걸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단원 연습 문제 112페이지 잠깐 정리해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외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적용하는 방법도 쉽지만은 않아서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갈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